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8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뒷표지에 보시면요, 제가 하나의 박스로 지분경매를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 증명 발송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완환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진행하는 바로 소송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협상을 하는 5가지의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시읒2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요, 우리 같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깊은 공부 시간이 있는데,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2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기 전에요,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매 시장에도 불황이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같은 일반 물건에는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나오는 바람에 이 아파트 매입을 위해서 낙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거에 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코로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두 홍역과 같은 이러한 전염성이 수두보다도 더 강하다고 지금 합니다. 대구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10명 중에 7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플러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전염력이 더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이 수도보다도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심각한 질환으로 지금 코로나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감기 정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요,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이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가 강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평생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예방센터가 CDC라고 하는데요, 이 CDC 내부 보고에 의하면은 이 쉽게 퍼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이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같이 그냥 바로 그냥 그 전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독감, 천연보다도 더 강한 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2,00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고, 4차 대유행이 5차까지 간다 그러면 점점 더 이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한 사람한테도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돌파 감염, 그러니까 1차, 2차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접종한 사람도 또 2주 후에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니까요, 좀 우리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상당히 지금 느끼고 있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경매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정책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신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정책 변화 리스크인데요. 정부 여당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시키면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1년 만에 이런 것들을 또 삭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시키는 정책,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월세 시장에 아무튼 집값 불안 요인으로 굉장히 지금 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를 지금 서두르면서 또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아파트 가격도 같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도 정책 실패 사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한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 뭐 세제도 그렇고요, 대출도 특혜를 준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 사업을 권장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무용지물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 혜택을 등록 말소 6개월 이내로 해가지고 또 인정하는 이러한 그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등록 임대 사업자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또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보다 또 정책의 실패가 더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책 실패함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집값 급등의 요인이 정책 실패에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에 제가 잠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유튜브 일반 방송보다는 실전반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더 깊은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조회 신청보다는 문서 제출 명령 쪽으로 하는 게 용어를 봐도 명령입니다. 명령이 더 강한 거고요. 사실조회 신청에는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조회 신청하는 기관에서 가끔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면요, 우리는 응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물어보면요, 문서 제출 명령을 다시 신청하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조회 신청보다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페이지 45페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문서 제출 명령서를 혼자서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테니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준비서면에 이 문서 제출 명령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피력해 가지고 준비서면에 또 써가지고 낸다 그랬을 때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문서 제출 명령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라는 양식이고요. 위 사건에 관해 가지고 원피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문서의 표시,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 제출의 의무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정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양식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문서 제출의 의무에 관해서는 그 사건과 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련의 이 순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문서가 신청자 이익을 위해서 작성되었다라든가, 이건 법률에 관련해 가지고 좀 나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은 글로써 이렇게 잘 피력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양식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서와 이러한 제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내부에도 이러한 그 문서 양식들, 이번 주에도 저한테 이메일로 이러한 문서 양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셔서 문서의 양식들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방송을 조금 순서대로 보지 않고 중간중간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 문서를 가지고 있는 소지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라는 일종의 재판입니다. 이 같은 명령에 대해 거부하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문서 제출 명령을 이 기관에다가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응하게 됩니다. 또 타 공유자,
다른 부모 형제가 국내 주소지로 타 공유자로서 같이 등재된 경우에 그 주소지로 내용 증명이나 소장의 주소지로 보내게 되면은요, 이 형제들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이 행운인 경우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두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달라는 문서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교부에 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국외 주소지에 대한 회신 답변 뭐 이런 것들을 회신해 가지고 외교부에서 재판부로 보내게 되면요, 이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재판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음 내용을 보면요, 공유물 소송을 진행하면서 외교부에서 이 같은 회신을 하는 다음 단계로 회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의뢰했는데 주소지가 등록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 내지는 문서 제출 명령을 한번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외국 국적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여기에 자신의 주소를 또 신고하고 나갔을 때 이러한 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진행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물 분할 제기했는데요. 국외 거주지 타 공유자 나머지 형제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송달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간단히 해결됐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외교부에 제출을 하고요. 이 송달이 되고 외교부에서 제출했는데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보정명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과거 보시면은요, 타 공유자들 내지는 지금 경매를 당한 사람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내게 되면 재산세 통지가 가기 때문에 재산세 통지를 받는 주소를 용산 세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이제 진행된 물건이기 때문에 타 공유자가 용산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알아보게 되면요, 알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형제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장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판 중에 이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바로 이 법무법인 주소지로 해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송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지분 물건은 식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교부에 통해 가지고 되지 않을 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더 이상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게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재산세를 내게 될 때 재산세 고지서가 어떤 주소지로 갈 겁니다. 그 주소지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주소지에 또 세금을 내는 이러한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소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송 통해 가지고요, 아무튼 타 공유자들 이러한 소장이라든가 준비서면들 바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식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거의 다기 때문에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려운 해외 송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예를 보면 잘 송달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중에는요, 외국 주소지로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타 공유자가 된 경우에, 등록이 된 경우에 이런 물건들은 송달 문제 때문에 꺼려해서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공유자가 5명 이상 되는 물건은 입찰에 삼가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에 타 공유자가 많게 되면요, 이 송달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협상에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공유자가 19지만은 많은 경우에 협상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물건을 물어보시는데요. 뭐 한 타공유자가 12명인 경우에도 이런 물건 입찰하면 물건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이런 물건은 좀 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결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서로 타공유자들 간에 핑퐁 게임 하듯이 서로 미루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피고 5, 보정명령에 따라서 피고 5가 외국인에 대한 국적, 성명, 형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명령을 받았다. 결국은 피고가 5명이라는 얘기인데요. 5명 정도 되는 피고도 사실은 송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서라는 건요, 항상 보정 내용이 주소 보정이 가장 많습니다. 보정서 받을 때 바로 이렇게 외국인 등록이 됐는지 출입국 관리소 출장소라든가 외교부에 또 사실조회 통해 가지고 이 타공유자가 외국인 등록 90일 정도 이상 체류할 때 여기 보여드린 것 같죠.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한테 입국일로 90일 이내에 이렇게 외국인 주소 거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또 외교부에 등록이 돼 있고 출입국 관리소에 이렇게 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이 판결 통지서라든가 변론기일 통지서, 보정서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내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 중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또 번역하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중국어 이렇게 간단히 판결 기일 통지서라든가 이런 그 보정서라든가 소장 부본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보정을 통해서 번역을 해와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파파고라는 네이버에 보시면은요, 파파고 번역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게 이렇게 한국어로 또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영어로 되고 또 중국어로 해달라 그러면 중국어, 일본어로 해달라 그러면 일본어로 이런 단어 내지는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보정을 통해 가지고 고쳐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그 영어 번역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생각보다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50페이지까지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51페이지 진행합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어두운 감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귀국을 하기 때문에 51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깊은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송달되는 경우, 외국인 송달 문제,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송달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 외국인 송달 문제는 외교부,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청, 외국인 관리청, 그리고 마지막에 세무소 이 3단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각 이 밴드에서 지분경매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 찾아보시고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분경매 실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6개월 과정에 매주 수요일날 공부하는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강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가능하고 이러한 그 공부하는 6개월 과정은 이 400만 원입니다. 교육비가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공부해 나갈 수 있는데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 등록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우리 강의실에서 있고요. 더 깊은 공부, 아주 이 심화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지분경매 안에서도
이 지분경매, 특수경매까지 공부하고 해결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니까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